티라노사우루스가 시험에 나오겠니? 이거 무슨 주라기 공원 품평이 아니야. 안 나와 그런 건. 대륙이동설의 증거 해지화빙, 대륙이동설의 증거 해지화빙, 대륙이동설의 증거 해지화빙.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모대음 이상한 거야. 이거는 이제부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막 때려박아서 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순서를 아시고 단어를 갖다 익히신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베게너라는 분은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12년에 이 대륙이동설을 발표를 합니다. 책에는 이제 1915년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책을 낸 연도고요. 처음 발표를 했을 때 1912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912년도에 땅덩어리가 움직인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대략적으로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대륙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의 대륙인 초대륙으로 붙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까지 땅덩어리가 다 붙어 있었어. 이게 이제 시기로 따지면 약 2.7억에서 한 2.4억까지입니다. 우리는 이걸 초대륙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갖다가 판게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판게아. 판게아라는 초대륙이라고 붙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 점점점 움직이면서 대륙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보인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당연히 판게아, 초대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대륙이 있었어. 그게 언제야? 고생대말, 중생대초 2.7에서 2.4억.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기억해도. 그래서 이 숫자를 아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그래서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주장을 하면서 그냥 막 주장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게너가 증거를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앞에서 나왔던 이론들을 집대성했다고 베게너가. 자, 주장을 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보세요.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 대륙이동설의 증거를 갖다가 지금 4가지 정도를 갖다 제시를 해요. 뭘 제시를 하냐? 앞에 다 얘기했던 겁니다. 요거 보이세요? 그림?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가 붙여놨더니 해안선이 비슷해. 첫 번째, 멀리 떨어진 대륙 간의 해안선의 일치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멀리 떨어진 대륙 간의 지질 구조의 연속성입니다. 세 번째는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된다. 네 번째는 빙하의 분포와 이동 원적이 일치야.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봐보자고. 첫 번째, 멀리 떨어진 대륙 간의 해안선의 일치는 여러분들 말을 많이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렇게 퍼즐 조각 맞히듯이 갖다가 붙였더니 두 개가 들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붙어 있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 주장은 멀리 떨어진 대륙 간의 지질구조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 요거 미리 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질구조. 차근차근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얘들아. 지질구조의 연속성인데 지질구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층이 힘을 받아서 만들어진 구조야. 지층이 힘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향성의 힘이 있겠지. 힘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 압력을 받거나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 꾹 지층을 눌러. 그럼 구겨지거나 끊어지거나 이러겠죠. 아니면 빡 당겨. 이래도 뭐 끊어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면 지질 구조에서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뭐 습곡, 단층, 부정압, 전리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단어를 이런 걸 배울 거거든. 근데 지금 모른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부터 할게요. 습곡. 이게 지질 구조 중에 이제 습곡을 먼저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습곡은 지층이 구부러진 거야. 영어로 fold입니다. fold. fold 뭐야? 접혔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힘을 받아가지고 접힌 거야. 근데 어떤 힘을 받으면 땅덩어리가 접히냐면 지층이 이렇게 있었어, 얘들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던 지층이 양쪽에서 꾹 누르는 힘을 받는 거야. 꾹 누르는 힘을 받아. 그럼 얘가 땅이 구겨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습곡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꾹 누르는 힘 횡압력. 알겠지? 횡압력이라고 부릅니다. 횡압력을 받으면 지층이 구부러진다.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별로 안 어렵지 얘들아.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지질 구조 중에 연속성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어진다는 거잖아. 그럼 멀리 떨어진 대륙간이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는 거지.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봐봐. 판게아는 땅덩어리 하나로 붙은 거잖아. 그럼 그전에는 땅덩어리가 계속 붙어 있었을까? 아니거든. 그 전에도 떨어져 있었어. 근데 떨어져 있는 땅덩어리가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A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었어. B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판게아 형성 과정에서
둘이 가까워져 가지고 둘이 꽝 충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A라는 지층하고 B라는 지층이 얘가 꽝 충돌을 하면서 막 누르는 힘을 작용을 해. 여기 가운데 이쪽으로 막 누르는 힘이 작용한다고. 자, 양쪽에서 누르는 힘 뭐라고 해서 좀 전에 횡압력이 작용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땅덩어리들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땅을 막 구겨가지고 위로 올려. 그렇게 되면은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산맥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습곡산맥이라고 불러요. 습곡이 만들어지면서 산맥이 형성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중요한 게 이랬다가 산맥을 만들어 놨잖아. 다시 떨어지는 거야, 지들끼리. 붙는 과정에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분리가 되면서 얘네들이 뭐 깔끔하게 A, B로 다시 분리가 안 되고 뭐 그냥 이렇게 분리가 됐다. 이렇게 분리가 됐어.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 이 산맥 만들어진 여기 산맥이 끊겨가지고 여기 산맥의 흔적이 있는데 이쪽에도 산맥의 흔적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산맥의 흔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습곡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땅이 떨어지면서 여기가 끊겨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쪽 대륙에 얘 있고 이쪽 대륙에 얘 있고 해가지고 중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쪽 대륙에는 요만큼 붙어 있고 이쪽 대륙은 이만큼 붙어 있고 그래서 갖다 붙였더니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더라. 이게 바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의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산맥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산맥 알려드릴게. 에팔레치아 산맥이랑 칼레도니아 산맥은 현재 만들어진 산맥이 아니야. 과거에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얘네들을 이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더라. 산맥이 이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도 안 어려워. 이게 이거야.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는데 얘들아,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잘 봐봐. 이 화석이 뭐 이렇게 땅덩어리가 붙어 있을 때 얘기야. 화석의 분포도를 갖다가 그렸는데 이어보니까 또 들러 맞는 거야. 땅덩어리 붙여놓으니까.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종류의 화석이 있는데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됐다는 건 과거에 땅덩어리가 붙어 있을 때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옮겨다녀서 화석들이 분포가 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이런 애들 메소사우루스 이런 애들 딱 봐도 악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그냥 헤엄쳐서 건너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정도 떨어진 거리의 바다를 횡단한다? 이건 쉽지 않거든. 예를 들어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 이 대서양이 있는 대서양을 횡단한다? 물론 뭐 초인적인 힘을 가지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양한 개체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겠지. 그래가지고 이 분포도 땅덩어리가 하나로 붙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나한테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 선생님, 화석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우리는 어디까지 외워야 돼요? 그러는데 요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뭐 외우고 싶으면 말리지 않습니다. 책을 뭐 통째로 외운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안 말려. 근데 너무 힘들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앞으로 화석을 너희들이 배울 건데 뒷떠넘가 가지고 화석 이름들 몇 개 외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화석 이름들 중에 4개가 공통점이 있어. 무슨 스로 끝나, 얘들아. 무슨 스로 끝나는 화석이 뒤에 하나도 안 나와. 됐지? 그러면 얘네들 무슨 스로 끝나면 대륙이동설의 증거 화석이다 생각하면 돼. 너무 야매 같니? 아니지. 외우기 쉬운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차피 암기 단원이라서 이거 뭐 특별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이름들이 실제로 메소사우루스 나온 적이 있고요. 글로소테리스도 종종 나왔습니다. 알겠죠? 얘네들도 아직 출제가 완전히 되진 않았는데 무슨 스로 끝난다. 그래서 저기 사우루스가 들어가는 건 파충류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공룡 아닌가요? 근데 공룡 아닙니다. 아시겠죠? 공룡은 중생대 때의 표준화석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공룡이라고 취급하기 좀 애매해. 파충류들이다. 애들이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해. 선생님,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이런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시험에 나오겠니? 우리가 무슨 주라기 공원 품평이 아니. 아니야. 안 나와. 그런 건.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스로 끝나는 거 뭐다? 대륙이동설에 나오는 화석이다. 됐지? 그럼 마지막에 이거 2개가 이제 같은 그림이나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붙어 있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 모습이야. 그래서 빙하의 분포와 이동 흔적을 갖다가 본 거야.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나? 빙하가 뭐야? 얼음이잖아. 얼음이 적도에 있어? 아니거든. 적도에서 안 만들어져, 잘. 그러니까 과거의 땅덩어리가 극지방 부근에 있으면서 빙하가 이렇게 분포됐었는데
얘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증거가 너무 괜찮죠, 그죠? 4개가 되게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거든? 그래서 4개인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지금 이거 다 외우고 갈 거야. 이거는 되게 쉬운 거니까. 대륙이동설은 멀리 떨어진 대륙간에 멀리 떨어진 대륙간에 멀리 떨어진 대륙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얘기해. 그래서 해안선 일치, 지질구조의 연속성, 같은 종류 화석 발견, 빙하의 분포와 이동 흔적의 일치란 말이야. 그래서 4개의 앞글자를 따서 해지, 화빙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대륙이동설의 증거, 해지, 화빙. 대륙이동설의 증거, 해지, 화빙. 대륙이동설의 증거, 해지, 화빙.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뭐 내용이 이상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증거를 얘기를 했습니다.